안녕하세요. 오늘은 영어를 공부할 때 반복하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영어를 공부할 때 반복은 필수인데 반복하는 방식은 자유입니다. 각자 다양한 방법을 해보면서 본인이 생각했을 때 혹은 본인이 느낄 때 의미 있는 인풋이 되고 있다고 느껴지는 그런 방법을 택해서 반복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눈으로 읽는 방식, 아니면은 귀로 듣거나 영상을 이제 시청하는 방식, 아니면은 손으로 쓰는 방식, 받아쓰기를 하거나 필사, 아니면은 노트를 만들거나 단어 카드를 만들거나 이렇게 손으로 쓰면서 하거나 아니면은 입으로 말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은 일단 눈으로 읽기, 이건 우리가 많이 하는 방식이죠. 독해를 위해서 문제집 지문을 많이 읽잖아요. 그러니까 읽는 것만으로는 영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다는 거를 다들 체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수능 영어나 토익 영어에서도 듣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귀로 듣는 시간도 꽤 됩니다. 그런데 귀로 듣기만 한다고 영어가 잘 늘지 않는다는 것도 체감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눈으로만 읽는데 그게 의미 있는 인풋이 되려면은 영어 실력이 이미 네이티브 잉글리시 이 정도로 수준이 돼야 눈으로만 읽어도 의미 있는 인풋이 되는 것 같고, 내가 귀로만 듣는데 그게 의미 있는 인풋이 되려면은 역시 네이티브 잉글리시 초입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그래야 이제 귀로 듣거나 영상을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인풋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학습자는 이 네이티브 잉글리시 수준이 아니라 그냥 베이직에서 이 글로벌 잉글리시 이 정도 수준에 있고 이 정도 수준의 영어 실력을 키우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단계에서 눈으로만 읽거나 귀로만 듣는 공부법은 의미 있는 인풋이 되기가 힘듭니다. 그럼 다음으로 손으로 쓰는 방법인데, 손으로 쓰면서 하면은 확실히 다른 방법보다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의미 있는 인풋이 될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런데 치명적인 단점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쓰다 보면은 그 시간에 소리내서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손으로 쓰는 시간은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 시간에 한 번 더 반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노트 필기를 하거나 따로 단어나 표현 카드를 만들거나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실력이 쌓이고 나서 하거나, 아니면은 노트나 카드에 쓰는 내용을 최소화해 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받아쓰기나 필사의 경우는 내가 학습 범위로 삼은 거를 한 50시간에서 그 이상 공부할 때 딱 한 번이나 아니면 두 번 정도 이렇게 제한적으로 하는 게 좋지, 처음부터 혹은 많은 시간 손으로 쓰면서 하는 거는 그렇게 권할 만한 방법은 안 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의 영어 학습자가 속해 있는 이 베이직에서 글로벌 잉글리시 이 구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반복의 방식은 바로 입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로 말하면서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reading a great deal aloud, 큰 소리로 많이 읽는다. 이게 하인리 슐리만의 외국어 학습법 중 제일 첫 번째 원칙이었거든요. 그래서 영어 학습법의 근본,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제일 오랫동안 효과를 봐왔던 방법이 뭐냐고 한다면은 바로 반복, 소리내서 반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는데 반복하지 않고 소리내서 읽지 않고 있다면은 그거는 효과적으로 영어를 공부하는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럼 여기서 소리내서 반복하는 방식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영어 공부의 초기, 베이직에서 인터미디어 초입 정도에는 각자 생각하는 발음이랑 원어민의 실제 소리가 되게 차이가 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어민의 소리를 듣고 바로 따라서 낭독하는 게 좋습니다. 원어민의 소리를 들으면서 바로 이렇게 따라하는 방식도 있는데, 이거는 내용이 아주 익숙해진 다음에 시도하는 게 좋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한 문장을 다 듣고 나서 그 다음에 따라하는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한 번에 수십 번 반복하실 필요는 없고, 문장당 평균적으로 3번, 쉬운 건 한 번에서 어려운 건 5번 정도까지만, 그래서 이렇게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듣고 따라하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한 번에서 3번을 쭉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한 번에서 3번 쭉 따라하고 이런 식으로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음원이 초급 교재는 이렇게 듣고 따라할 수 있게 이 부분이 공백으로 되어 있는 게 많은데, 시험 영어의 듣기 문제들은 녹음이 쭉 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듣고 따라 하려면은 음원을 멈췄다가 플레이 했다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귀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듣고 따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냐고 하면은 내가 직접 소리내서 읽어보는 활동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듣고 따라 하는 게 귀찮거나 아니면 듣고 따라 하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하다, 그래서 좀 더 효율을 높여야 된다고 하면은 그냥 내가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에는 낭독 위주로 공부를 해주고, 듣기는 따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집안일 하는 시간에 이럴 때 그냥 따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영어를 공부할 때 반복은 필수이고 반복 방식은 각자 자유지만 가장 효과를 볼 확률이 높고 가장 오랫동안 그 효과가 입증되었던 방식은
바로 입으로 소리내서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거라는 거를 이번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음 영상은 아마 이 50시간 영어 공부 로드맵의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회독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이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